자,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의 두 가지 여정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세일즈가 만들어내는 용어를 스토리셀링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치를 높이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두 가지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의 어떤 기법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부분 영화에서는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 이제 뭐 두 가지 예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 해리포터와 마법사 또는 아니면 라이온 킹이 있는데 여기 쭉 단계가 있습니다. 일상의 세계, 그다음에 모험에서 소명, 소명의 거부, 스승의 만남, 그다음에 첫 관문 통과, 시험, 그다음에 협력자, 적대자, 그다음에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접근, 그다음에 실현, 보상, 장애물, 부활, 그다음에 영약을 가지고 귀환, 뭐 이런 스토리들. 우리가 사실 드라마나 스토리에서 사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 이런 스토리 여정들이 우리가 계속 드라마에 주목하게 하고 또 그 스토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통해서 한번 좀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스토리 여정이 있을 때 주인공은 두 가지 여정을 크게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카라는 건데 여기 주인공인 레이스 맥퀸이라는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의인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화를 통해서 인간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거를 이제 의인화한 하나 어떤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맥툰이 챔피언십에서 피스톤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고준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의 도달하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챔피언십 피스톤컵을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주인공이 정체성의 죽음과 새로운 재탄생, 새로운 믿음으로 변신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주인공의 두 가지 여정이고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 스토리텔링에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 좋은 이야기는 정말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플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플롯은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나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캐릭터가 있고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쭉 캐짐 같은 이런 계곡이 있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이야기는 이런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좋은 이야기는 이런 강한 욕망을 추구하며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시련을 맞닥뜨리는 주인공이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영웅적인 그런 캐릭터이기보다는 처음엔 현실 뭐 때로는 도피적이고 때로는 되게 염세적이고 되게 어떤 패배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좌절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거를 갈등의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1단계, 일상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첫째, 주인공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라. 주인공의 여정에 관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밀하게 관계가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설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엄청난 어떤 능력과 재능과 이런 걸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객과 똑같은 그런 환경, 똑같은 어떤 고민, 똑같은 시련 같은 경우에서도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인공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요소를 1단계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욕망을 설명하는 거죠. 주인공이 얻고자 하는 욕망. 그게 쾌락을 하든 또 고통을 벗어나거든 그런 여정에 대한 것들을 꿈꾸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이끄는 이런 네 가지 욕망의 핵심 욕망은 승리하고 되찾고 탈출하고 멈추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정 갈등 그리고 악당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어떤 일상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욕망을 추구하고 떠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여정을 통한 주인공은 다양한 갈등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처음에는 뭔가 단기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막 쫄딱 망한다든가 완전 좌절한다든가 패배한다든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맞서 싸워야 할 악당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 빠뜨리는 악당인데 그 주인공이
출발점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적 고민, 우리의 좌절과 똑같은 것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똑같이 주인공이 맞서서 싸워야 될 악당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런 악당은 갈등을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이런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열쇠. 즉 주인공과 관객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일치시키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드라마는 뜨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3단계 스승과 전문가 길잡이. 이런 실현의 과정 속에서 주인 스스로가 그 악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어떤 계기를 찾지 못해요. 그럴 때 꼭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스승 또는 길잡이, 그죠? 이런 가이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길잡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뭐 요다가 있는 거고죠. 로키에는 뭐 미키 같은 경우가 있는 거고죠.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건달프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어떤 스승들, 가이드들이 나타나서 그 비전에 대해서 도전에 있어서 희망을 주고 또 삶의 어떤 동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길잡이를 통해서 에피바니 무제리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악당을 물리치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길잡이에게 받은 그런 플랜, 계획, 목표, 그죠? 비전 이런 걸 통해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4단계 성취. 자, 마지막 단계는 여정이 이제 결국 주인공이 여정을 성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반지의 제왕의 끝까지 그 갈등을 하잖아요. 그죠? 반지 제왕의 그 권력에,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반지를 통해서 그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세상을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즉,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국 훨씬 성숙된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옛 정체성을 죽고 주인공의 새로운 어떤 정체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여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스토리의 힘들이고 바로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